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 드럼 특검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소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컸습니다. 예, 지난주 마이클 서스먼 변호사 기소했죠.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드럼 특검 수사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가짜뉴스 범죄 집단들 참 한심해요. 자, 팍스뉴스에서 보도했는데 MSNBC's Rachel Maddow minimizes Durham probe indictment tied to fake Trump Russia story she promoted. MSNBC 레이첼 마다우 아시죠? 레즈비언 진행자 1년에 3천만 달러 받는데요. 최근에 계약했죠? MBC하고. 레이첼 마다우가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 가짜뉴스 이 음모론을 가장 많이 퍼뜨렸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언론사들이에요. 거의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특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관련해서 그렇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드럼 특검이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서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까지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리고 뭐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이런 인물들, 그 FBI 요원들이죠. 예, 트럼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요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뭐 예를 들면 앤디 머케이 전 FBI 부국장, 뭐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뭐 드럼 특검 수사도 별거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오바마까지 수사하지 않으면은 별거 아닌 수사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거기까지 수사하느냐? 트럼프 지지 진영 입장에서는 바라는 일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말 거기까지 갈지 드럼 특검이요. 하지만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수사 칼끝은 바이든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럼 특검이 정말 올바르고 정의로운 특검이라면 거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서스먼 변호사가 얼마나 부느냐. 보니까 케빈 클라인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FBI 변호사, 그 트럼프 캠프 외교 고문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그 변호사는 막 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서스먼도 지금 무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누가 시켜서 이걸 조작한 거다. 이 조작에 가담한 거다. 예, 트럼프 오르게나이제이션 하고 러시아 은행 거래 없었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불 수가 있겠죠. 누가 지시해서. 예. 그게 힐러리 클린턴 본인인지 아니면 오바마 전 정부 사람들인지 거기까지 이제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량 낮추기 위해서 지켜봐야죠. 어쨌든 드럼 특검의 그 2명 기소, 케빈 클라인 스미스, 마이클 서스먼 엄청나게 큰 기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검이 기소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에요. 그거는 그 러시아 내통하고 전혀 상관없는 프로세스 크라임이었거든요. 절차상 뭐 실수해가지고 위증 이런 걸로 이제 기소되고 그랬습니다. 뭐 로저 스톤도 그렇고 파워 매니포트도 예전 한 17년 전 탈세 그런 걸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이클 서스먼, 케빈 클라인 스미스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정말 악랄한 의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게 드러났고 딱 잡힌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드럼 특검한테.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메가톤급 기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힐러리 클린턴까지도 저는 조사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전 정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예, 갈 것 같아요. 예, 트럼프 특검이 미국 역사에 남는 그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제 예상이고요, 제 추론이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굉장히 이제 실망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네. 자, 뉴욕 타임스, 예, Paper of Record, 기록의 신문이라고 자랑하는, 예, 우리의 가짜뉴스 뉴욕 타임스, All News Fit to Print 라는 슬로건 갖고 있죠. 뉴스가 될 만한 거는 다 프린트한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뉴스는 다 가리고 안 해도 되는 뉴스, 가짜 뉴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거는 매일마다 저희들이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그런 가짜 언론한테는. 제가 이건 뉴욕타임스 기자한테도 얘기를 했던 이슈예요.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뭐 제 영문 오베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토론하면은 또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제 영문 오베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이를 제보한 조카, 트럼프하고 앙숙이죠. 예, 조카 메리 트럼프한테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타임스의 수잔 크레이그, 데이비드 파스터, 로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제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갖고도 필처상 받고 그렇죠. 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뉴욕타임스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현 시세로 4억 1,300만 달러를 받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처상을 받았어요. 예. 트럼프의 작고한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 이제 40대 때 돌아가셨죠.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일체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형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그래서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 딸이죠. 메리, 트럼프 조카. 메리는 작년에 낸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뉴욕타임스 기사의 최초 정보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은 소장에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서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뉴욕타임스에 넘기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부친이자 메리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그렇게 트럼프 측이 지적했는데요. 트럼프는 메리의 책 수입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다. 우리는 강력히 방어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를 두고 루저다 이러면서 패배자다. 그러면서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메리 트럼프 저 여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가족 기업 트럼프 그룹의 세금과 금융 문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가 공개를 거부했던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것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이미 거부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 그 이후 후속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나와 있죠. Trump sues his niece and the New York Times over leaked tax document. 자기 납세 자료 유출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뉴욕타임스하고 조카.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니키 미나즈 래퍼 그 여성 래퍼고 1억 장 이상 팔았다고 그래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래퍼는 아니었지만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예, 니키 미나즈가 백신 예, 지금 보이는
이 여성이에요. 니키 미나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이제 엄청난데 38살 된 래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그 부작용으로 그 성기능 불구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죠.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니키 미나즈가 고국 트리니다드에 있는 자신의 사촌이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한다는 그런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즈는 자신의 사촌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그 사촌의 친구 한 명이 백신을 맞고 성기능 불구가 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고환이 부어오른 사촌 친구 모습을 보고서 여자친구가 몇 주 뒤에 예정됐던 결혼을 취소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고 언급된 적도 없는 성기능 불구 부작용이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나타났다는 주장을 세계적인 팝스타가 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정부까지 니키 미나즈의 이런 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럼블 영상 통해서 특히 그 코로나 이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저만큼 자세하게 밝힌 한국 한인 언론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해요. 초반부터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전 참고로 진실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메인스트림 미디어. 자, 여러분께서는 니키 미나즈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믿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배경 얘기들을 이 뉴스는 사실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나왔나요? 조금 지난 뉴스인데 제가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니키 미나즈 음반사 소유주가 릴 웨인이에요. 릴 웨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릴 웨인입니다. 래퍼. 그 대중음악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래퍼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실 만한 노래인데 How to Love라는 노래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 릴 웨인이 10년형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위기였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릴 웨인이 트럼프 재선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지지까지 하고. 특히 이제 흑인 사회의 기여도가 높다.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점수 중에 하나를 주는 게 트럼프가 흑인 사회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흑인 실업률 낮췄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어떻게든 막 말도 안 되는 가짜 내러티브 펼치면서 뭐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그런 가짜 내러티브를 펼쳤지만 트럼프는 제가 최대 지적 중에 하나가 흑인 사회를 좋게 했다는 것. 흑인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 크라임 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흑인 재수자들 많이 풀어줬어요. 네, 이거는 CNN 반 존스조차 인정한 바입니다. 흑인 래퍼들 중에 범법자가 사실 많잖아요. 예, 범법자가 많은데 뭐 그전에 스눕 도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래퍼들이 이제 딥스테이트 진영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룰도 자꾸 강요하면은 지키기 싫은 거예요. 릴 웨인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 제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 대선 직전인 10월 말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를 방문해서 1시간 가까이 트럼프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 트럼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그 변호사 브래퍼드 코어는 웨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당시 만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해줬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웨인 이외에도 뭐 래퍼 코닥 블랙 그리고 유명 래퍼 제이지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록 네이션 대표인 데즈레이 페레스 그다음에 힙합 레이블인 데스 로우 여러분 아시죠? 닥터드레 하고 수지 나이트가 만든 그런 레코드사인데 스눕닥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나왔지만 데스 로우 레코드의 설립자 마이클 해리스도 사면해줬어요. 그래서 스눕닥이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엄청 비판하다가 뭐 이렇게 죽이는 뮤직비디오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입 다물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트럼프가 전략을 어느 정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릴 웨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작용 이슈에 대해서 듣고 나서 릴 웨인이 이제 니키 미나즈한테 야,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너가 겪은 일을 너 그 사촌 친구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트위터에 올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건 어느 정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흑인들의 원래 흑인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리고 흑인 래퍼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실 트럼프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 전에는 2016년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릴 웨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니키 미나즈하고 함께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이 음반사가 이름이 그 영머니 엔터테인먼트예요. 이 회사인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뭐 백악관하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뭐 각 정부가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니키 미나즈 편에서 맞서 싸울 거다. We will go through it all the w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백신 부작용 사례들은 VAERS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 CDC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어거지 내러티브를 강요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럼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이제 럼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동부시각인 것 같아요. 애리조나 법의학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역시 자세한 얘기는 럼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 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